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해줘 이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품 소비가 전 세계 1위다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2022년도 1인당 명품 소비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 내용이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2021년도 자료입니다. 물론 2022년도는 자료가 없던데 그래도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2022년이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금액이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화점 3사의 2030 명품 매출 비중입니다. 2030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44.9, 2020년요, 왼쪽이. 그리고 이제 2021년도는 45.4입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50.7, 50.5였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65.8, 48.7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안 합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 20대 여성인지 20대 남성인지 30대 여성인지 30대 남성인지를 조금 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20, 30대를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20대, 30대 묶어버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실제 물론 남자들도 여자들을 위해서 많이 사기는 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구분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세대별 명품 구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특정 시점 대비해 가지고 이후에 어느 만큼 명품 소비를 늘렸다는 거예요.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20대의 증가율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70.1%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명품 소비 구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이제 60대 62.8이고요. 그 다음으로 30대 54.8% 명품 구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40대는 19.2로 가장 꼴찌고요. 60대 이상은 41.3입니다. 자, 앞의 내용이랑 유추해보면 뭡니까? 만약에 2018년도 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50% 전후의 2030 명품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것보다 낮았다는 거죠. 20대, 30대가 큰 폭으로 늘었잖아요. 특히 20대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물론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여성들일 거라고 봐요. 남자들은 자기 거 사는 거는 얼마 안 되고 보통 여자친구 거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성분들의 해줘 때문에 이것이 급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얘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전업주부로 있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시키고 애 보라고 시키고, 정작 애는 1년 지나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1년 안 지나고도 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놀러 다니다가 심하면 내 연남이랑 즐길 거 다 즐기다 애 데리고 와서 남편 퇴근하면 맡기는 거죠. 남편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게 10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니 지금 터져버려서 온갖 이론들이 생기고 남자들이 흑화해 버린 거죠. 지금 2030 분들의 많은 이론이 본인은 겪지 않았지만 본인들 선배, 형님들, 친척, 뭐 사촌형들 등등등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이론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고 하면, 아마 전에도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신은숙 변호사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마통론 관련해서도 마통론 퇴직이 전에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 전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혼이 많다라고 그거를 마통론 퇴직이 전에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 8일 전에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고 하면 지금 이분이 내연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거 관련된 내용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영상을 보고 또 캡처를 해왔는데, 자, 여자들이 외도에 빠지는 심리. 자, 아내의 외도는 이분이 지금 그 이혼 상담만 5만 건 하셨대요. 5만 건 정도 했으면 정말 뭐 웬만한 케이스는 다 보셨을 것 같고, 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첫 번째로는 아이를 유치원, 학교를 보내고 나서 학부모 모임, 아이의 가외 선생님, 그리고 남편이 바빠서 못 가니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레슨 강사들과 외도, 또는 자신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 골프, 탁구,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그런 강사들과의 외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케이스도 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외도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낮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게 감시가 안 되잖아요. 관리 감독이. 그런데 의외로 수영, 골프, 탁구, 배드민턴, 헬스는 빠졌네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헬스 강사랑 수영 강사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기는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런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도 신은숙 변호사님, 아마 요거 신은숙 변호사님이 최근 8일 전 영상입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뭐 여성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보내고 나서 본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의외로 바람이 많이 난다는 게 바로 신은숙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이혼 사례를 보면서 이것이 실제 없는 말이 아니다, 그거를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외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초기 자본이 없더라도 같이 쌓아가자는 마인드입니다. 부담이 전혀 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한국 여성들은 기본 마인드가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법 많은 여성들이 결혼한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꿀 빨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야 뭐 독박 육아냐 경력 단절이냐 그런 말 하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 뭐 옛날처럼 뭐 애 키우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가정기구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아이를 그렇게 또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비혼하겠다, 여자들이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 그거 저게 다 거짓말이에요. 행동과 말이 다르면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갖춘, 재산을 갖춘, 시댁의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거가 되어 있는 남성들을 원해요. 결혼한 이후에 놀려고 하니까,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외국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도 그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외국 여성들은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많이 안 따지는 이유가 본인도 계속적으로 일할 마인드가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서 자산을 불리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본인 스스로를 평강공주를 자처하면서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한국 여성분들은 남자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꽤 많은 여성들, 저는 50%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 마인드 때문에 바로 교제 중에서도 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부담을 안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인생을 만들고 쌓아가자는 마인드가 한국 여성과 외국 여성의 큰 차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짝퉁 인생들이 명품 들고 다녀봤자 명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명품이면 뭐 하겠습니까? 안에 내용물이, 내면이 속물인데, 그래서 뭐 명품 이런 거에 또 중독되어 있는 여성들은
조상신이 도운 겁니다. 만약에 연애할 때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그리고 인스타라든가 SNS를 봤을 때도 명품이 많이 등장하면 이거는 물론 소득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거나 남자친구한테 은연중으로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이번에 인스타 봐봐라.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뭐 이거 선물 받았더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내 친구 중에 하나는 프로포즈를 호텔에서 받았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 하면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허세, 비교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은 약간 반박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 백화점에서 명품 할인 행사를 하면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카드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20대, 30대 남성이지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이 쓰신 글 같은데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에 신용카드 부채 보유자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원문을 봤어요. 되게 어렵게 적혀 있던데 자, 제목이 이거죠. 신용카드의 연체, 젊을수록 그리고 여자가 더 연체를 많이 합니다. 즉 빚에 누가 더 시달리는 거예요? 남자가 더 시달리는 거예요? 여자가 더 시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실수한 것이 아니고 2030 남자들이 더 빚에 시달린다라고 쓰신 거라면 실수가 아닌 쓰신 거라면 이거는 악의적인 공격이다. 진실은 여자들이 연체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실 때는 팩트 체크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바로 검색해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건 다 할 수 없죠. 제가 귀찮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좀 확인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에 보면요. 명품 소비 1등이라는 팩트가 있는데 우리 보고 여염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소비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그렇게 뭐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호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어.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장기 저성장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국민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올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세가 되었죠. 원화 약세. 그러면 이렇게 명품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쓰는 거야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본인들로만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해줘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한테 해줘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저는 올라간 부분도 매우 미미하지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진입을 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여염 하는 분들은 그거예요.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너는 여염하는 인간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여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박할 근거가 있고 반박할 자신이 있으면 왜 여염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이분처럼 하다못해 허위 사실로라도 빚에 시달리는 남자들은 2030 남자들이다. 여자들은 줄을 많이 서지만 실제 정작 카드 빚은 남자들이 많이 지고 있다는 이런 뻥이라도 할 건데 이런 뻥도 거의 다 없어. 뭐 뻥쳐봐야 어차피 바로 들키지만 하여튼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해줘 해서 해주는 건 남자들이고 이분도 조금 놀리는 겁니다. 해줘 해서 해준 건 남자들이고 남자 정치인이고 남자 기업인이고 남자 대통령들이었다.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여태껏 해준 건 남자들이었다고 이거예요. 남자 탓입니다. 제가 딱 이 댓글을 보면서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이런 것도 남자 탓을 해요? 해줘 해갖고 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이걸 비판하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왜 니네들 해준 거야? 니네 남자들이 다 해준 거잖아. 정치인, 기업인, 남자친구, 남편, 남자 대통령들이 한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머리가 봉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게 대한민국 남성들입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저는 10대들은 더 심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윗세대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가 느껴져요. 지금 2030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요, 윗세대 분들도 그렇게 안 좋아요. 여성분들 너무하다. 결혼할 때 너무 강한 걸 요구한다. 지나치다.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 죄다 상향홍만 하려고 한다. 지들은 얼마 들고 오지 않으면서 남자들한테는 막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전세나 매매를 원한다. 지금 국민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다들 알고 있어. 해도 너무한다고. 이제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돈을 모으지 않은 여성들, 2030 여성들한테는 헬게이트가 열릴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있었던 산업들이 지금 많이 중국한테 많이 따라잡혔고, 그나마 반도체가 제일 나가서 어떻게 보면 원툴로 끌고 왔는데, 이 반도체마저도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좀 아껴 쓰시고, 그 배달 음식 그만 허버허버 하시고,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좀 빨리 갚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